우선 가장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냐? 제가 이 부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이미 조사 기일을 약속했는데 날짜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법을 내 이웃처럼 가깝게 느끼길 바라는 최변TV의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 지인이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사건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 지인처럼 어느 날 뜬금없이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대응법,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한 경우에는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고소인이 경찰서에 고소를 한 뒤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이 경찰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면 당황부터 하게 되는 거죠. 경찰 담당 수사관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피고소인으로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연락이 오면 당황해서 알겠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형사 고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초동 수사인 경찰 수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선 가장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사 받을 때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모르는 질문을 받다 보면 당황해서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냐? 제가 이 부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검색창에 정보공개 포털을 검색하셔서요,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가입을 안 하신 상황이라면 가입부터 하셔야 되겠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청구, 소통을 누르고 청구 신청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청구 주제는 행정재정, 그리고 청구 제목에는요,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 신청 정도를 적으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에는 본인의 피고소인 이름, 생년월일에 대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기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다 작성하셨으면요, 청구 기간은 전화가 왔던 경찰서를 찾아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 그 수사 참여를 갔던 인천 강화경찰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공개 수령 방법은 4번 출력물이나 전자 파일을 선택하셔야 고소장 4번을 받아보기 편한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편하고 별도의 비용이 안 드니까 전자 파일, 정보통신망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 정보를 마저 입력하신 후에 제출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두 번째로 고소장 확인 전까지 그 조사 기간을 미루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일 이후로 조사 기일을 미룰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 적어도 고소장 열람 등사 신청일로부터 10일에서 2주 정도는 지난 뒤가 좋아요.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0일까지는 필요하고요. 이 고소장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되니까 2주 정도는 조사 기일을 미루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이미 조사 기일을 약속했는데 날짜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변경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출석을 하라고 전화 연락이 오는 거는요, 임의 수사라서 피고소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사 기일을 수사관과 피고소인이 둘 다 되는 시간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조사 기일에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조사 기일을 연장하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그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막가파로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고소장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혼자서 대응이 안 되겠다.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하기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유료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조사 시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정도 알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동 수사 때 죄 지은 것이 없고 당당하다고 어설프게 대응하셨다가요. 형사재판 받으시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네 번째로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는요. 영상 녹화를 하는 게 좋아요. 맨 처음에 수사관이 영상 녹화를 하길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상 녹화를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입증도 가능하고 수사관도 아무래도 영상 녹화가 되다 보니까 언행이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피고소인이 조사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사관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라고 말해도요.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 위주로 물어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막 대답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기록할 수 있는 자기 번호 노트라는 메모지를 주니까요. 수사관 질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거나 날짜나 금액 등이 언급되면은요. 이것을 적어두었다가 잘 생각하시고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이 좋아요. 수사를 받으며 긴장하다 보니까 본인이 10분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모순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적어두면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받을 때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거나 절대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거짓말한 게 돼버려요. 이럴 땐 차라리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추후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괜히 본인의 대답이 불리할 것 같아서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거짓말이 피고소인 진술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돼요. 진실 98% 말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여섯 번째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조서가 꾸며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조서라는 건 내가 말하는 그대로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임의로 편집해서 중요한 부분을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진술이 의도대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내가 말한 부분 중 일부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죄를 인정하는 부분에 억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내라고 대답하는 부분만 기재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면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조서에 서명한 이후에는요, 번복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녹화가 있다면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증거 자료가 없다. 법원에서 번복하는 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제가 무죄를 받은 사건을 보면요. 처음에 경찰 단계 수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처음 형사조사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피혐의자, 그러니까 피고소인은 색안경을 끼고 보다가 초기 대응을 잘해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도 많고요. 여러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에 연루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 고소를 하면 연루되게 돼요. 그래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를 대비해서 일상법률 속 생활법률로 상식으로 형사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